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진짜 소름 돋는 사연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신 양지은 씨예요. 지은 씨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끝으로 교편을 내려놓고 은퇴를 하시게 되자 부모님은 오랫동안 꿈꿔오셨던 전원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그냥 타운하우스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챙기시면서 두 분만의 집을 지으셨대요. 지인들이 놀러와도 불편하지 않게 가족들이 편히 묵을 수 있게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완성된 곳은 경기도 양평이었습니다. 앞에는 조그만 계곡이 졸졸 흐르고 뒤에는 수목이 우거진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그야말로 배산임수의 완벽한 입지였다고 해요. 오, 진짜 그림 같지 않아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설레고 행복하셨을지. 이상한 일은 이사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삿짐을 모두 정리한 부모님은 그날 새벽에서야 겨우 쓰러지듯 잠이 드셨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 초인종 소리에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딩동, 딩동. 새벽 3시 40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직 도시 생활의 감각이 남아있었던 건지 무심코 인터폰 버튼에 손을 뻗으셨대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꼭 잡으시면서 시골집에 이 새벽에 누가 오겠냐고 문 열지 말라고 말렸다고 해요. 아버지도 정신이 번쩍 드셨겠죠. 맞아, 시골이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찜찜하셨던 아버지, 결국 겉옷을 걸치고 정원으로 나가셨대요. 집이 언덕 위에 있는 데다 담을 높게 세워서 대문 바깥은 잘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고 해요. 아버지가 대문 쪽을 향해 거기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살며시 대문을 열어 밖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와 친한 지인 부부가 집에 놀러 오셨어요. 정원에서 삼겹살 파티를 벌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분들은 2층 게스트룸에서 자고 가기로 하셨는데요. 그 방, 진짜 부모님의 자랑이었대요. 천장에 유리창을 내서 누워서도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낭만 그 자체잖아요. 그 지인 부부도 침대에 누워서 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드셨는데요. 그런데 한밤중에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에 아저씨가 잠에서 깨셨어요. 톡, 톡, 톡. 처음엔 그냥 나뭇가지인가 했는데 소리는 계속됐어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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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근데 이상한 게요. 그 소리가 옆 창문에서 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머리 위, 천장에 달린 유리창에서 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저씨가 올려다보는 순간 아주머니도 잠에서 깨셨는데 두 분이 동시에 천장 유리창을 보셨대요. 하늘만 보여야 할 그 유리창에 하얀 천 같은 것이 흔들리고 있었고 시커먼 나뭇가지 같은 것이 창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 분은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오셨고 그 소리에 부모님도 달려나오셨어요. 다 같이 불을 켜고 방에 들어가 천장 창문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 부부는 도망치듯 떠났고요. 그 이후로도 이상한 일은 끊이지 않았어요.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놀려 깨어보면 시간이 항상 3시 40분이었대요. 그 얘기를 들은 지은 한 분이 황구를 키워보라고 했어요. 붉은 기가 도는 황구가 나쁜 기운이나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있다면서요. 부모님은 기독교 집안이라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았지만 개를 데려오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유기견 센터에서 황구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길이었는데요. 그 길에서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나셨어요. 할머니는 개를 보더니 거기도 그러냐며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셨대요.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신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바짝 다가와서는 이 얘기를 자기가 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셨대요. 그 마을에 귀신이 있다고요. 괴물인지 지방령인지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괴롭혀왔다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땅값 떨어진다며 입을 막고 있다고요. 할머니 본인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봤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 형상이었고 마을 어른들은 그걸 근나시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별로 겁은 안 난다고 부적도 여러 개 붙여놨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조심해, 당할지 몰라. 아버지가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할머니는 아주 담담하게 죽는다는 거라고 하셨대요. 그리고는 쿨하게 돌아서서 가버리셨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오던 아버지는 이 모든 게 동네 사람들의 장난일 거라고 하셨어요. 시골 인심이 흉흉하다더니 다 꾸며낸 얘기 같다고요. 그런데 집 근처에 다다르자 데리고 온 황구가 갑자기 집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목줄을 잡아 끌며 겨우 마당 안으로 들어오자 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똥오줌을 지리면서 개집 안으로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개가 미친 듯이 짖는 소리에 잠이 깬 부모님은 현관 도어락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픽, 픽, 픽. 누군가 번호를 눌러보는 소리였대요. 아버지는 처음엔 술주정뱅이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라 생각하시고 거실창으로 현관 쪽을 내다보셨는데요. 하얀 천 같은 것이 겨우 보일락말락했지만 누군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제발 나가지 말라고 붙잡으셨지만 화가 나신 아버지는 골프채를 들고 현관문을 여셨어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분명히 도어락 소리가 났는데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만 미친 듯이 짖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는 혼자 마을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셨어요. 무당은 아주 독한 것이 붙어 있다고 원래 거기 있던 것인지 따라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통이 아니라고 했대요. 부적을 하나 건네면서 지갑에 꼭 넣고 다니라고 하고 3시 30분쯤 북쪽격을 향해 작은 제사상을 차려주라고 했어요. 기독교 신자이신 어머니는 많이 망설이셨대요. 그래도 너무 무서우셨던 거죠. 일단 해보기로 하셨어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반대하셨어요. 동네 사람들 장난에 놀아나는 거라고 그런 미신을 믿냐고요. 그래도 지갑에 부적 넣는 건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그냥 두셨고요. 그날 새벽 몰래 일어나신 어머니는 과일 몇 가지와 소주병을 북쪽벽 앞에 차려놓고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상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아버지께 혹시 치우셨냐고 여쭤보니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해서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당 한켠에서 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있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특별한 침입 흔적이 없어 사건은 흐지부지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이상한 일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친구 생일 모임에 가신다던 아버지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걸면 옷주머니에서 잘못 눌린 것인지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고요. 새벽 4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리셨다면서 내일 아침에 찾으러 오시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경찰과 함께 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휴대폰의 마지막 발신지가 집 앞으로 확인됐어요. 더 찾을 곳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5km쯤 떨어진 10만이들밖에 다니지 않는다는 험한 산속이었어요. 산삼을 캐러 오른 10만이가 이곳저곳 흩어진 옷가지와 신발을 따라가다 바위 아래에 웅크리고 있던 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일주일 동안의 기억을 하나도 못했어요. 어머니는 결국 그 집을 헐값에 팔고 떠나셨어요. 도망치듯이요. 지은 씨는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지금도 어머니는 지갑이 손에서 멀어지면 이상한 것이 보인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무실 때도 늘 지갑을 손에 꾹 쥐고 주무신다고. 그 지갑 안에 무당이 건네준 부적이 아직도 들어있겠죠. 지은 씨,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지은 씨 어머니도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도 기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